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 다니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독일인 바라보는 어떤 남녀 평등 사회, 제 생각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는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최근에 결혼했고 자기 부인은 저보다 3살 어리고 형은 저보다 당연히 이제 나이 많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형, 재수 씨 잘 지내? 라고 물어봤더니 형은 진짜 저를 쳐다보면서 다니라, 넌 아직 멀었구나. 한국말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재수 씨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아니 왜 형수님이지? 저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결혼한 여자는 자기 호칭은 자기 남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요. 자기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이제 따라서 그 사람의 호칭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2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한국말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2번째 생각은 이건 약간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 따라서 호칭이 결정된다는 건 약간 좀 걸렸어요, 마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결혼하면 와이프 부인의 성, 제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구나.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걸스데이 미나 씨랑 독일에서 결혼하면 미나 씨가 물론 이제 요즘도 여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나 씨가 제 성을 따르게 되니까 미나 린드만이 되는 거죠. 네, 미나 린드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나 린드만.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미나 씨랑 한국에서 결혼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나 씨는 미나 린드만 되는 게 아니라 미나 씨가 그냥 간단하게 자기 성을 유지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 박, 이, 최, 오 무엇이든 자기 성을 이제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약간 독일보다 더 병등한 사회 아닐까요?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진 않고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닌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고민했는데 딱히 어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사회보다 더 병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차별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하고 독일의 안타까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남녀 임금 격차예요. 제가 여기 독일어 표를 가져왔는데 저도 요즘 독일어 좀 딸리니까 좀 해석하기는 좀 시간 좀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직업별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월급을 더 낮게 받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이제 직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급을 한 20% 정도 더 낮게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병등한 사회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선입견들도 없애야 되지만 너무 좋은 선입견들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디스도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도 안타깝게도 이제 이 표를 따르면 YTN 뉴스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거의 10년 연속 OECD 국가들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임금 격차. 근데 이런 임금 격차는 우리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는 그거는 없애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는 정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이런 임금 격차,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는 게 그거는 정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고민 한번 해봤는데 성폭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제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다 포함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다른 성을 무시하는 그리고 약간 비웃는 그런 발언, 그런 말들도 하나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그냥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반화시키면서 여자 주차 절대 안 되지. 여자들은 다 주차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뭐 남자들은 다 늑대다, 남자는 다 변태다, 다 똑같다 라 얘기하는 거는 맞죠? 성폭력입니다. 예. 남자는 다 늑대인 건 맞지만 다 변태는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죠?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성폭력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말도 말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대한민국 좀 큰 사건 두 가지 있었죠. 그 강남 살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화장실 사건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성폭력은 독일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시골에서 왔지만 제일 가까운 대도시는 쾰른인데 쾰른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쾰른 중앙역에서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남자 1000명 그 중앙역 안에 있는 여자들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독일 뉴스에 굉장히 큰 화제예요. 왜냐? 아직 수사 중이고 그 당일날 연말 때 12월 31일 경찰이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경찰 담당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체포해봤자 사실 이틀이나 3일 만에 다시 풀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체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연말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 즐기고 중앙역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남자 1000명 여자의 신체 부위를 다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 소문이긴 하지만 이제 밝혀진 사실 아니지만 여자 2에서 3명 정도 아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도둑도 큰 문제였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폭행은 독일에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어떤 나라 가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남녀의 불평등, 어떤 성폭행, 성폭력을 우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이 중요하겠죠. 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금 격차 생길 때 어떤 정책을 내면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법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은 결국 국민의 가치관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올바른 가치관, 어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법도 그거 따르고 결국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 얘기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인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식. 그러면은 남녀 불평등 또한 이제 어떤 차별, 남녀 차별 또한 인종 차별, 종교 차별까지 사실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현상이고 다 똑같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차별, 인종 차별, 종교 간의 차별.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너무 당연한 얘기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어떤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동물원 좋아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내 친구 집은 어딘가 호주편 찍으러 갔을 때는 저희는 그 브리스벤 근처에서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제가 코알라 그 곰도 이렇게 들고 만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동물원 방문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예를 들면 호랑이 구경했을 때 와, 일반 호랑이도 있고 백호랑이도 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호랑이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물원 가서 여러 가지 동물을 관람하면서 와, 멋있다.
와, 이 다양한 색깔들 봐봐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같은 인간들 간에 이런 차별이 계속 존재할까요? 인종차별, 흑인, 서양인, 동양인,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서로 차별할까요? 남녀, 왜 남자들이 여자 차별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차별하고, 왜 그런가? 우리 같은 인간들인데. 근데 다른 호랑이를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차별하는 건지 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차별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남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남자로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남자로서 완벽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혼자서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일인으로서 2차 대전 때처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인정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우수성, 그렇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려면 우선 우리보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객관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으면 옆에 어떤 개구리 살고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만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우물안 개구리 두 마리 바라보는, 위에서 날아가고 있는 새는 여러 가지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와, 이런 개구리도 신기하게 생겼고 저런 개구리도 신기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객관성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우리 교육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수님으로서 여기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잖아요. 근데 나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주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고 제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얻은 정보의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만들어야지 내가 정말 어떤 최대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바라보고 어떤 차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겪었을 때 우리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있는 거 아니면 독일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쭉 위로 가서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은 대륙 5개 있고 이 대륙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저런 대륙엔 저런 사람들이 살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저 같은 독일 사람만, 저같이 생긴 사람만 살았으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좀 다양하게 보고 와, 이 사람도 매력적이고 저 사람도 매력적이고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차별을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정말 어떤 남녀 그리고 종교도 인종 간에도 어떤 평화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대한의 객관성을 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